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14년차 세금 전문 김연애 기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건데요.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이 6가지 소득이 발생을 하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기존에 만약에 미리 납부했던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고 더 적으면 납부를 하셔야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6월 말까지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고 있는데 사업의 규모가 음식점은 7억 5천, 도소매는 15억, 서비스업의 경우엔 매출이 5억만 넘어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되고 기본적으로는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신고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인데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업자가 있고요.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3.3% 떼고 받으시는 프리랜서 분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직전 연도에 만약에 12월 말 이전에 만약에 중도퇴사를 하시게 되면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기본으로 세금정산이 이루어졌다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번에 5월 달에 연말정산을 다시 하셔서 우리 홈택스에 조회되는 항목들 있잖아요.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 거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더 많이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연말정산 할 때 이제 이중 근로소득, 그러니까 원래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해서 기존 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합산하는 신고를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종전 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는데 이런 거 꼭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복수근로소득 발생하시면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되고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금소득만 있거나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2가지 소득이 합산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자 배당소득이 뭐 2천만 원이 넘어간다거나 투잡이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또 발생하게 되면 혹은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해외에서도 근로소득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에서도 근로급여 받고 국내에서도 급여 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자나 배당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금액의 최저 기준이 있어요. 뭐 2천만 원이 넘어가야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 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어서 만약에 월세나 혹은 전세로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많이들 대이시죠. 그래서 대이는 게 이제 돈으로 대이니까 문제예요. 보통 저희가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거든요. 이거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붙는 가산세인 거고요. 그리고 납부도 안 했잖아요. 신고도 안 했고 납부도 안 했기 때문에 납부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가 또 따로 붙어요. 이게 1년에 한 10% 정도 되는데 하루에 10만 분의 22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내가 결정된 세액이 없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세액이 있다고 하면 이 가산세가 조금씩 붙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발견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산세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냥 무턱대고 계속 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시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사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저희 이제 오셨던 고객은 한 3억 정도 매출이 있으신데 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원래 하셨어야 되는데 유튜브 소득이어가지고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거죠.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제 이거를 다 모니터링 하기 시작했거든요. 안내문에 보시면은 매출액이 우리 신고 안 해도 나와요. 너의 소득이 3억인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신고해라고 안내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무시하셨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세금이 나오면 그 3억에 대해서는 한 1억 5천 정도 세금이 나오시고 절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랑 또 별도로 이제 건보료까지 나오기 때문에 뭐 세금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세금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넘길 만한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일단 세무서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서 공무원들이 이제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시잖아요. 무료로 또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는 뭐 준비를 하신 서류를 가져간다고 해도 뭐 반영을 해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세법상 정해진 산식에 따라서 그냥 계산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실제 비용을 반영해주기는 어려워요. 세무서 직원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세무대리인을 활용하시는 건데, 세무대리인한테 오실 때는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비용 처리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하신 거라든지 뭐 기부금, 청첩장, 뭐 보험료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신용카드 내역서를 주셔야 되거든요. 1년치를.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날짜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이게 이제 신용카드 명세서에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조회해서 주셔야 되고, 저희 블로그에다가 그걸 조회하는 방법을 이제 카드사별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이제 어쨌든 줄이려면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거든요. 순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비용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비용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뭐 통장 이체나 현금을 쓰는 거는 사업자분들은 좀 자제하셔야 돼요. 프리랜서 분들도 그렇고. 비용으로 일단 인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데 일단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 뭐 접대비라든가 경조사비 같은 거, 청첩장이나 부고장 이런 것들을 잘 모아두셔야 돼요. 그런 것들도 이제 1인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비용으로 누락되는 것들이 없는지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보험료 같은 것도 뭐 차량 보험료나 아니면 사업장에 대한 화재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잘 누락이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고, 대부분은 비용 처리가 되는데 자주 누락하시는 게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거,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가 꽤 되거든요. 저희 매출액이 막 10억 넘어가면은 이 수수료만 막 2천, 3천씩 돼요. 그런 것들도 이제 비용 처리 꼭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 처리를 하는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비용 처리하고 나서 순이익이 계산되면 순이익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세액 자체를 뺄 수 있는. 대표적으로 그 개인형 IRP, 그게 이제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게 되면은 12에서 한 15% 정도 세액공제가 가능하세요. 900만 원 내면 100만 원 줄여주는 거거든요. 사업자분들 개인형 IRP에 제가 가입하라고 말씀드려도 매년 알겠다고 하시고 곧 까먹으세요. 그거 가지고 막 미국 주식 투자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 노후 마련한다 생각하시고 매년 꾸준히 좀 그거부터 저축하시고 다른 데 또 투자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액공제 항목들을 좀 챙기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순 경비율 대상자 분들은 그냥 ARS로 신고하시면 된다. 저는 보통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ARS가 진짜 잘 돼 있거든요. 번호만 누르고 본인 계좌를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져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안내문을 버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내문이 나왔는데 단순 경비율 방식이고 그 세금이 흡족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납부하시면 돼요. 근데 세금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처음 사업을 했고 결손이었어요.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뭐 못해도 뭐 몇십만 원이라도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실제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결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겠죠.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일단은 복식장부로 기장을 해야 되거든요. 기준이 이제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뭐 3억, 음식점은 뭐 1억 5천, 프리랜서 분들은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이 넘어가는 순간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거든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만 가산세가 안 붙어요. 간편장부라던가 뭐 기준경비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봐서 가산세가 붙어요.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꼭 신고를 저희 같은 대리인을 통해서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감면을 받는 케이스예요. 세액 감면. 가장 많이들 받으시는 게 요즘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인데,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 이제 저희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신고를 해야 감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뭐 해외에서 받는 소득이 있어서 이걸 신고해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 이런 것들은 저희랑 이제 컨설팅 하셔서 진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얼마를 신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전략을 의논하시면 좋죠. 저희 싸요. 아주 싸게 시작하는데, 뭐,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해도 되는 거 맞냐. 단순한 거는 이제 55,000원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매출액에 따라서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세금보다는 줄여드리죠. 그거 이상으로는 저희 수수료를 뽑을 만큼 이하로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감면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기본 감면이 뭐 몇천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몇천만 원, 5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1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막 이래요. 매출액에 따라서 그러면 세액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따라 감면 세액도 엄청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는 신고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제 판단도 어렵고 얼마가 또 세금이 나올지 내가 얼마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 상담을 하셔서 그렇게 좀 전략을 좀 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번 5월 달에 신고하는 나의 소득이 1년 동안의 나의 신용과 이런 것들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런 그 종합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느냐 요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자금 출처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략적으로 이 소득 금액을 잘 관리해서 내가 앞으로 자산 증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 금액 전략을 좀 짜서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신고를 하신 걸로 뭐 대출이나 뭐 신용카드나 신용도나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뭐 부를 좀 축적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따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